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1박 2일간의 평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정상 외교가 숨가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14년 만에 북한에 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에 방북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14년 만이고 시진핑 주석은 2008년에도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개인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4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북 간의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상당히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G20 정상회의가 28일, 29일 예. 오사카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이때 미중 정상회담이 아마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당히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시 주석이 북한 측으로부터 되게 황제 수준의 환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김정일 주석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환영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방북 정상으로는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진핑 방북을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로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중 관계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금수산 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공식적인 환영 행사를 한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직접 공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을 나가서 예. 영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당정군 핵심 고위 관료들 다 데리고 갔고 거기에도 북한 주민이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카퍼레이드 할 때도 평양 시민 25만 명 정도가 연두에서 예. 환영을 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최상의 영접을 하고 있다. 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아마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확실하게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두 정상이 나눈 얘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두고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겠다. 또 시 주석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두 정상이 뭐 공조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북한과 지금 중국의 공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갖겠다고 얘기한 건 지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그게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특히 거기서 쟁점은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비핵화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제재를 사실상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은 먼저 선 비핵화를 해라.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많은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그 후에 이행하고 나서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게 이제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갖겠다고 한 건 네. 자신들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현재 미북 간의 어떤 대화 분위기를 깨지는 않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중국이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상당히 관여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육자회담에서도 주관국의 역할을 해왔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북 간 양자 회담을 통해서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이게 미국 주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 북한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미중 무역 갈등에서 자신들의 한반도 문제에서 존재감을 미국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명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협상이 활기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이 미북 간의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미북 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지금 중단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선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협상이 진전이 되려면 대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대화를 원하고 있고 북한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비핵화라고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행을 해라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좀 더 이 진전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이 미북 간 대화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미북 간 대화가 여전히 교착 국면으로 가거나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북한과 중국이 좀 밀착된 모습을 보이자 미국이 좀 견제에 나선 모습인데요. 뭐 조건 없는 실무 협상을 강조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최근에 북한이 미국에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친서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했고 네. 여전히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나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대화 의지를 밝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 원칙적 입장은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적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비핵화를 이행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미 협상 고착 상태에 빠진 오랜 시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꼬여 있는 비핵화 협상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 비핵화 협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풀어가는 것의 키는 결국 북한이 어떤 입장, 전향적 입장을 과연 보여주느냐가 비핵화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의 관건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 접촉을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이 핵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그 로드맵을 미국과 확실하게 그 약속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 약속을 이행해서 결국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을 하면 대북 제재 해제로 가는 이런 수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려면 결국 북한이 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이 생각하는 안보 위협을 중국과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중국에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는 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지금 북한 비핵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장 관건적인 문제가 북한이 과연 이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제 이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갖도록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로 올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